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의 마지막 날 JTBC 아침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춥겠습니다. 현재 무주와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등 6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도에서 4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대기는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정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한때 곳에 따라 눈이 날리겠고 주 후반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군산에 추진 중인 바이오 발전소 건립 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발전소 사업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한국중부발전이 군산 비흥도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발전소 부지입니다. 2022년까지 5,800억 원을 투입해 2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산자부의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데 이어 군산시 역시 최근 도시계획시설 실시 계획 인가를 반려했습니다. 인근에 짓는 100메가와트 규모의 바이오 발전소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 민간 기업이 2020년까지 발전소를 짓기로 하고 지난 6월 기초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군산시가 건축 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아 추가 공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발전소 건립에 이처럼 제동이 걸린 데는 연료인 목재 펠릿에 대한 유해성 논란과 미세먼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다가 계속적으로 발전소가 건립이 되다 보니까 환경단체도 군산에 이미 4개의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며 주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발전소가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시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미세먼지죠. 미세먼지인데 그 목재 펠렛을 연료로 했을 때는 오히려 석탄보다도 20배가량의 미세먼지가 더 나온다는 그런 연구 자료들이 이미 발표되어 있고요.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추진되는 발전소 건립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마무리 공사만 조금 하면 개통할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3년 동안 175억 원이 들어간 도로인데요. 그런데 6개월이 넘도록 공사가 중지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송창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산업단지 한가운데를 가르는 왕복 6차로의 도로입니다. 3년 전인 2015년부터 17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5월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6개월 넘게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도로 진출입로 개설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도로로 곧바로 오갈 수 있는 진출입로를 여러 곳에 만들기를 바라며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도로가 한 80% 정도 되면은 건축 허가도 받아요. 근데 그것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사업 시행자인 전주시는 처음엔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도로 폭을 계획보다 3m 더 넓혀 진출입로 개설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자 결국 물러섰습니다. 큰 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주택가 사이에 작은 이면 도로를 추가로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이제 그게 재생 계획 변경이 돼야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이면 도로를 차량으로 이용할 수 없는 주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순서, 오늘은 스포츠 분야입니다. 전북에서는 15년 만에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이 열리면서 체전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전북현대는 6번째 K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렸지만 최강희 감독과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15년 만에 전북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체전. 전북 선수단은 경북과 치열한 경쟁 끝에 목표인 종합 3위를 달성했습니다.
큰 사고 없이 적은 비용으로 알뜰체전을 치르면서 화합의 장을 이뤄냈습니다. 운영 면에서는 한치의 어떤 오차 없이 완벽한 대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력도 그래도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뒤이어 열린 제38회 장애인체전에서 전북선수단은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4위에 올랐습니다. 육상에서 전민재는 15년 연속 3관왕이라는 대기록을 세웠고 이민재는 한국 신기록 2개를 갈아치웠습니다. 그 기록을 좀 깨고 싶었고 그리고 제 목표가 여기서 굴하지 않고 국가대표 한번 해본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열심히 해봤습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는 K리그에서 6번째 우승별을 새겼습니다. 역대 최초로 스플릿 경기 이전에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또 시즌 최다 득점과 승점, 관중 등 각종 기록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올 초에 목표로 삼았던 ACL도 있었지만 그래도 K리그를 조기 우승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이장 최강희 감독은 전북현대를 떠나 중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결정했습니다. 최 감독은 14년 동안 FA컵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K리그에서 9차례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건재하고 또 전북 팬들이 지금과 같이 큰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전북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현대는 새 사령탑으로 세계적인 명장 무리뉴 감독사단에서 수석 코치를 지낸 조세 모라이스를 선택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낡고 허름했던 산간 오지마을이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정부의 샛들마을 사업에 선정된 순창 심초마을이 그간의 정비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슬레이트 지붕은 걷어냈고 흉물술에 방치됐던 무너진 담장도 모두 새로 세웠습니다. 정부가 주관한 샛들마을 사업에 선정돼 모두 13억 원을 들여 정비한 순창 심초마을입니다. 1년여간의 공사를 마친 끝에 낡고 허름했던 산골마을은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동안 취약한 마을 여건이 새롭게 탈바꿈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원의 어제와 오늘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공간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 개관합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을 들인 근현대 기록관 남원다움은 남원의 공간과 삶을 추억할 수 있는 전시장과 체험관 등 복합 문화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남원시는 그동안 전시 구성을 위해 동네 역사와 시민 기록물 등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모아왔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과거와 현재의 남원 이야기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완주군에서 출산하는 가정은 1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출산 축하용품은 신생아 네이와 수면조끼, 체온계, 치아 바르기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선물은 읍면사무소나 보건소에서 수령할 수 있고 직접 수령이 어렵다면 방문 배송도 가능합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환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된 뒤 전북에서는 5천 명 이상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전북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자는 5,548명이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로 지정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요금에 비해 높았던 국민건강보험의 연체이자율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건강보험 연체율이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에 비해 최대 2배까지 높았지만 연체이자율을 경감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체금 한도가 최대 9%에서 5%로 낮아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는 사람은 주로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라면서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999가구로 한 달 전 825가구에 비해 21%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816가구에 비해서는 22.4% 증가한 수치입니다. 혁신도시를 비롯해 전주 서부권 주민들을 위한 노인복지관이 건립됩니다. 전주시는 서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연구 용역을 통해 현재 3곳의 노인복지관 후보 지역 가운데 한 곳을 사업 부지로 결정하고 부지 선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익산 왕궁의 돼지 사육을 억제하기 위해 축산분뇨 처리 수수료가 인상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의 4분의 1에 그쳤던 왕궁 지역의 축산분뇨 처리 수수료를 이달부터 3.7배가량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 9월까지 무허가 축사를 정비해서 왕궁 지역의 사육 규모를 7만여 마리에서 3만 마리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